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식살롱 58번째 시간. 오늘은 시황하고 약간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인사이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접어들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날 본 영상을 함께 하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지금 5월 접어들어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대략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외국인이 한 9개월 만에 매수가 들어오나 싶어서 상당히 궁금해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과연 이게 앞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되게 의문점도 많이 남고, 또 하나의 숙제도 되고 고민거도 되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기준은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장기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계속 도대체 지금 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어떤 흐름은 최근 2년 정도를 역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제적으로 지난 9월까지, 그러니까 24년도 7월부터 지금 25년도 4월까지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대략 9개월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연속이요. 9개월 동안 연속. 누적 금액은 얼마 정도를 매도했냐면 무려 35조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팔았죠. 실례로 가장 최근에 지난 4월달 같은 경우는 한 달에만 월간 기준으로 가장 최대치 대략 10조 원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그냥 많이 한 9개월 동안 35조 원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작년 7월 달부터 작년 한 11월 달까지는 장이 안 좋았으니까 동별 같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4년도 7월 달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사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9개월 동안 주식을 매도했다고 얘기했죠. 반대로 24년도 7월이 있기 전 이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23년도 11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당시 9개월 연속 순매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24년도 5월달 정도에 약간의 1조 원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어떤 때냐, 이때는 또 장이 좋을 때예요. 어떤 장?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로 막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가 장시가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이때 매수했던 금액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때는 20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매수요. 그러니까 요 2년에 한번 사이클을 쭉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산 기준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가장 노멀한 방법으로 시황에 따라서 주식이 매력적일 때는 주식을 많이 산 거고, 미국이 높은 코로나 이후에 돈을 풀었다가 금리를 9번 연속 4.5%까지 쫙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흡수한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쭉 뺀 거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대략 과거의 데이터고, 앞으로의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시장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은 대략 지난 4월 25일 전후로 많은 결이 바뀌었습니다. 4월 25일.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4월 20일, 앞으로 3주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요 시점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세는 진행되고 있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4월 25일 주는 지난달, 불과 지금부터 한 3주 전 사건인데요. 일단은 이때부터 계속 관세 노이즈가 희석이 되게 됩니다. 본격적인 관세 노이즈는 우리가 5월 초 접어들어서 어린이날 전후 연휴였지만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접어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외신 보도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잖아요. 거꾸로 시장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돈이 움직였는데 몇 가지 좀 잡아보면, 일단 이 당시 4월 52일, 25일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금 선물 한참 동안 상반기까지 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3,000달러 이상이 있긴 있습니다. 온스당. 근데 4월 25일에 금 선물의 가점이 온스당 3,500달러에서 딱 고점을 찍게 됩니다.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상당부단 금으로 몰렸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로 나왔는데, 이 당시에 지금도 이제 이분들은 잘 기억할 텐데, 바로 말하는 BTC라고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한때 4월 같은 경우에 장이 미국이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만 달러까지도 이탈을 했다가
8만 달러가 있다 했다가 4월 25일 전후에 잠깐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날짜, 물론 몇 개마다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현재 10만 2천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1,400원 계산하면 비트코인, 물론 김치 프리미엄 조금 보태서 1억 4천 조금 전후 온 거죠. 그러면 금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건 뭘까? 사실 여기보다 정확히 찍어내면 4월 25일 날 금 선물 찍고 비트코인 찍고 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차트 돌려보시면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때 45일에 가장 중요한 거 엔화가 장중 140엔을 찍게 됩니다. 이 140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엔화는 쭉 148엔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쫙 퍼즐을 맞춰보면 실제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4월 달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슈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미국의 국채를 누가 팔았냐 그런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4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 기준으로 140엔을 찍고 올라가면서부터 모든 게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도.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부터 그렇게 내려가던 우리가 말할 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4.2% 정도에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게 됩니다. 국채금리가 현재 지금 4.5까지 올라왔는데 이 말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국채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채와 금리는 반대 방향이죠. 그럼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보면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이 폭락할 때 국채금리가 떨어진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볼 수도 있고 다만 거꾸로 지금 이 4월 25일 이후에 글로벌 증시와 나스닥 증시가 폭등한 걸 계산하게 되면 지금의 국채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국채를 팔고 이건 S니까 잘못 적었네요. 국채를 팔고 S를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판세가 지저분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국채니까 채권이라고 이야기해서 T라 적고 판 거를 마이너스를 적어봤습니다. 국채를 팔고 반대로 뭐를 샀느냐? 스탁을 산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격 관점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까지 올라도 글로벌 시장이나 미국장을 보게 되면 뭐야 이거 국채 금리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 증시는 왜 강세야? 이거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면 4월, 5월 달 접어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매크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모든 게 같이 움직였다. 네. 모든 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착착착착착착착착 보면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런 구분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린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자재에서 특히나 원자재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원자재 대표적으로 골드는 원자재까지는 아니겠군요. 이거는 이제 대체자산, 그렇죠? 그 다음에 BTC, 비트코인, 그 다음에 통화, 심지어 달러 강세, 엔화 약세까지. 그렇죠? 엔화 약세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탁. 뭐죠? 우리가 말하는 주식이죠. 나스닥, 그 다음에 M7. 이 결이 그대로 한국에도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5월 달에 외국인 매수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출발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게 미국에 있는 거고 미국에서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원화 통화에 대한 변동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시적으로 여전히 아직까지는 1,400원 밑에 전후에서 추세를 논하기보다는 약간은 미국의 달러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는 결정적으로 엔화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많아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로 급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정을 시작한 골드와 어느 정도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오늘 이제 시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쉬운 것
두 번째 관습으로. 그러면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1조 정도 산다는 거죠. 1.3조 샀는데 5월 중순인데 또 남은 시간에 뭐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긴 있는데 기초적으로는 지금 5월 달에 외국인들 주식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냥 뭘 샀고 이 사람들이 주식을 샀는데 이거는 4월 25일 이후부터 오늘 5월 15일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딱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풀어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외국인들이 1.3조 정도를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1위 종목이 뭐냐 하면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기간의 누적 순매수를 말합니다. 4월 25일부터 지금 5월 15일까지. 물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위 종목, 근데 누적 순매수 총 금액은 1조 3천억. 근데 순매수 1위 종목 하이닉스. 근데 금액이 얼마냐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어. 1조 3조 원입니다. 2위나 그 다음부터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뭐 하나오션이 있고요.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이 꽤 많아요. 뭐 미포조선도 있을 거고 한국조선해양도 있을 거고 되게 많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KB금융이 있고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코스피 시장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거고 어떤 추세인지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 종목이 이런 레벨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폭등했던 한하솔루션, 한하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방산주, 원전, 뭐 태양광, 뭐 금융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을 샀는데 그 중에서 1조 3천억 중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누적 순매수 총 금액은 1조 3천억인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도 1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2천억 전을 샀어요. 근데 이 당시에서 상금 안 하겠죠. 한 종목은 마이너스 7천억을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아이디어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까 주식을 산 이유는 글로벌이 동조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글로벌 동조화 중에서 무역 분쟁 관련해가지고 관세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주식은 테크주, 엔비디아, 반도체주. 그러면 하이닉스는 글로벌 동조화 HBM에 베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할 때 앞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의 지속성 여부는 결정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라든지 미국 나스닥 증시의 공조가 동행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7천억을 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이거는 약간 수치적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말에 외국인들은 1조 1200만 주 정도의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일시적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직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물음표와 느낌표가 공존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까지 만약에 매수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는 생각보다 양지수에 대한 힘 자체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보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뭐 HD 현대중공업, 뭐 KB금융, 다 여기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번 섹터로 산 종목들이 공통점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 친구들이 4월달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이었습니다. 전력 인프라, HD 현대 일렉트릭,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4월달에 전력 빼고 4월달에 전력은 또 이거는 이제 효성 종목도 있는데 기관들이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5월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원자력, 조선, 방산 등은 대부분이 공매도 쇼커브 물량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긴 내용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대형주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주식의 매수 기준은 뭐 본의 아니게 아주 쉽게 지금 글로벌에 뭐 동조화된다고 결론 아닌 결론 내릴 수 있고 그들이 사는 수급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네들은 정확하게 한 종목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앞으로 조선이나 뭐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 탄력성은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물론 외국인의 순매도에 의한 쇼커버 강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쇼커버를 이끌기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피라미드가 더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5월달 이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한 번 더 점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외국인의 매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는 일정 부분 쇼커버, 우리가 말할 때 내려가는 데 베팅한 비중을 줄이는 데 대한 매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메인을 당기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기관들의 순매수 여부가 지속되는지가 주가가 조정이냐 탄력이냐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기관들이 여전히 이런 쪽 섹터를 선호한다면 사실상 이런 종목의 특정, 외국인 쇼커버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이 한 종목을 뺀 나머지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2차 전지나 다른 섹터들은 호전할 수도 있겠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느낌을 봤을 때는 기관은 아마 5월달 정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피라미드 매수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방산, 기타 원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결정적으로 주가 추가 상승 탄력성은 외국인의 매수, 근데 눈으로는 매수지만은 보이지 않는 매수는 그들의 쇼커버 강도, 그리고 만약 기관의 시각 자체가 다시 반도체로 간다든지 낙폭주로 간다면 시장의 결은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5월 달에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만 그들이 선택한 종목은 대략 한두 종목에 집중이 되고, 이 종목의 시세 탄력성을 보채줄 수 있는 것은 출발은 외국인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쪽으로 들어갔던 기관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냐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남아있는 5월달 증시 수급을 통한 대형주 분석의 결의 변화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